네, 매주 한 가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콕 집어서 해결하는 원포인트 클리닉 이재선입니다. 닥터짱 장동성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닥터 짱 장동성 선생님의 전공 분야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건강검진 결과표 읽기 시리즈. 자, 이제 결과표가 굉장히 우리가 읽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냥 결과지만 받아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빈혈편입니다. 자, 우선 건강검진 이거 언제 받는 게 좋은 겁니까? 일단은 건강검진은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급도 있고 의원급도 하고 맞아요. 건강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센터들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 종류도 많고 어디서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시기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봄바람 살짝 불면서 예. 여름으로 넘어갈 듯한 요 타이밍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후반기로 갈수록 네. 수검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이 바빠집니다. 검진센터도 바빠지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검사라는 항목들이 단순히 뭐 혈액 뽑아가지고 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이게 직접 의사가 해야 되는 검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검사량이 많아지면 이제 피로도도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의사들도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볼 거 좀 이렇게 놓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로울 때, 예, 그래서 연초에 연초.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간암 검진 같은 경우에 이거는 네. 뭐 이제 뭐 비형 간염 보유자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서의 검진이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1년에 2번 하시거든요. 이제 네. 6개월 안에 한 번, 네네네. 그리고 이제 7개월부터 이제 12개월까지 한 번 해서 1년에 2차례 받는데 그러면 6월 달 좀 바쁘겠죠. 그럼 이제 한 5월 전쯤. 그리고 검진 시기 보면 7월 말에서 8월이 보통은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때 바빠요 또. 그때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주제와 달리 더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지금 얼핏 떴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언제 예를 들어 뭐 좀 증상의 신호가 있을 때 받으세요라든지 네. 아니면 건강할 때 받으세요라든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의사 입장에서 바쁘니까 조용할 때 오세요. 마치 식당 하는데 웨이팅 되니까 점심시간 좀 뒤에 예약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쨌든 연말은 바쁩니다. 네,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바쁠 때보다는 조금 한가할 때 가라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네. 사람이라는 게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받는 거잖아요. 평소에 증상이 없을 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는 그렇고 그러면 검진 기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솔직히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그래도 좀 저렴한 데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집 가까운 데 가는 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무조건 큰 데 가라고 하는 데가 있고 검진 기간 고르는 방법. 이거는 뚜렷한 정답이 저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제 기준으로는 저는 그래도 병원급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 병원에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니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자,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 곳에서 쭉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골고루 여기저기 좀 다른 곳에서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곳에서 받는 게 조금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없는 검사들을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병원마다 또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고 네. 없을 수가 있으니. 네, 그런 네. 뭐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장점을 고려를 하자면 저는 한 곳에서 하는 게 그 데이터 누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본인의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 조금 추적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 곳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는 그러면 그 결과를 공유하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본인의 건강 정보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제가 함부로 열람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내 신용 정보나 대출 정보가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건강 정보는 아직 그게 안 돼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들이 꽤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타 병원의 정보를 가져오려면 본인이 어쨌든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고요. 아니면 본인이 꾸준히 가는 의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건강검진 항목이 적거나 안 하는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검사 받으신 거를 이제 결과지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런 진료의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진 않죠? 근데 뭐 장비의 뭐 정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요새는 워낙 기계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결과치는 다 왜냐하면 계속 질 관리를 해야 돼요. 병원들도 네. 그런 결과들이 이게 유의미한 값으로 이제 이상한 수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예전에는 웬만한 병원급 무조건 얘기했는데 또 요새는 검진센터들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금액적인 부분도 무시는 못 하잖아요. 특히나 그럼요. 뭐 종합 검진으로 여러 가지 항목 검사하려고 하면 네. 병원급에서는 금액대가 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 거는 왜 그러죠? 그거는 이제 검진을 위해서 시스템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 다 검진만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데 병원급은 검진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어쨌든 뭐 똑같은 물건을 마트에서 사나 백화점에 사나 가격 차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면 검사 결과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결과표를 저희는 보면 잘 몰라요. 네. 어려운 용어도 많고 네네네. 또 뭐 이해하기 힘든 숫자들 그저 뭐 그냥 음성 양성 이 정도만 아는데 야, 이거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검사 항목 이제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또 우리가 먼저 관심 가진 게 빈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일단은 뭐 수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앱입니다. 이제 더 건강보험이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앱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앱. 네, 여기서 이제 본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본인이 지금까지 받았던 이제 국가건강검진이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했는 거? 네네네.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당장 설치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의료인이다 보니까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들이 저는 2019년부터 쭉 있습니다. 아, 이거 본인 거예요? 네, 본인 겁니다. 제 겁니다. 네, 제 겁니다. 그래서 최근 게 제가 작년 7월에 받았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네, 뭐 수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줄친 부위에서는 이제 설명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빈혈란에 들어가 보면 혈색소의 정상 수치와 뭐 질환 의심 수치 그리고 항목에 대한 뭐 좀 구체적인 설명들이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그냥 예전에 받았던 결과지보다는 이 어플에 앱에 들어가니까 네.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네요. 네, 좀 더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뭐 식사요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빈혈에 대한 수치. 제가 일단은 가지고 온 빈혈은 건강검진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빈혈은 한 가지밖에 안 봅니다. 아, 그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네, 혈색소 하나 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게 낮으면 이제 빈혈이 의심된다. 진료를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빈혈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혈색소를 보는 거잖아요. 혈색소가 낮으면 빈혈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원인이 뭐냐예요. 원인이 뭐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혈색소가 낮아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네. 네. 그래서 빈혈이네. 고기 잘 챙겨 먹어야겠네. 시금치 먹어야겠네. 철분제 챙겨 먹어야겠네. 여기서 끝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은 국민건강공단에서 하는 그 한 가지 말고 다른 검사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빈혈 검사를 시행을 하면요. 보통은 한 10가지 이상의 검사를 해요. 와. 일단은 당연히 이제 혈색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백혈구도 봐야 되고 혈구의 모양을 보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봐야 되고 혈소판 수치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피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수치들도 봐야 되고 대표적으로 빈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철결핍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철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수치들 다 하면 10개가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혹시 그 10가지를 본다고 피를 10번 뽑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보통 이제 한 번에 혈액 검사로 그렇죠. 결과들을 다 그렇죠. 할 수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진 안 받은 지 좀 돼가지고. 야, 그러니까 한번
이게 그 피를 뽑아서 그 네. 성분들을 다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네. 건데, 오.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맞습니다. 제일 네. 흔하긴 하지만 네.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빈혈의 원인에 대한 것들이 몇 예를 가지가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첫 번째가 여기서도 이제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재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철결핍 빈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몸 밖으로 피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량이 너무 많은 분들. 아니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유독 코피를 잘 흘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뭐 사실 코피로 빈혈이 올 정도까지 날려고 그러면 막 콸콸콸이겠죠. 네, 뭐 어쨌든 그거는 조금 뭐 드물지만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그때 예방접종을 맞나 뭘 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게 그 친구는 이게 피를 멈추게 이게 굳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예, 원래 딱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안 약하는가 봐요.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혈소판 수치가 굉장히 낮은.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피 보면 계속 나나 왜 피가? 피가 안 멎는 거죠. 저는 이거 항상 이게 체열을 하거나 하면은 5분 누르고 계세요 하잖아요. 네. 1분도 안 눌러도 피가 더 이상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계속 나는 있나 봐요. 그렇죠. 그건 이제 혈액 응고 장애가 약을 먹고 뭐 이래 하거나 이게 응고하는 뭐 그런 걸 하고 하나 봐요. 수술을 애나 할 때도. 네, 그게 약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선천적인 그런 질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흔한 아까 피가 빠져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화 장기 내에서 이제 피가 계속 나는 경우, 뭐 위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서. 이 안에서요. 네, 그리고 뭐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가 계속 조금씩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혈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혈구가 잘 깨지는 질환들이 있어요. 예. 이제 뭐 혈구의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제 피가 잘 깨져서 빈혈이 생기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빈혈이 단순히 있다고 해서 뭐 철분제 좀 챙겨 먹자가 아니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원인으로 빈혈이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받아보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좀 더 검사를 하기도 하고 예. 하지 않습니까? 저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네. 빈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빈혈도 당연히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사실 피를 한 번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빈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더라도 결핍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철분제를 얼마나 투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검사는 사실 필수적이다. 예. 단순히 그냥 뭐 대충 철분제 챙겨 먹고 끝내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철분제만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복용을 해야 돼요. 빈혈로. 제 기억으로는 그 임신부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철분약을 많이 먹고. 맞아요. 예. 네. 그거는 또 다른 이유죠. 아이 때문에 몸에서 필요한 철분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산부는 철분제 복용을 권장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임신 한 16주 이상 되면 네. 복용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빈혈도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뭐 이제 고기 많이 먹으면 된다. 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빈혈에 대한 치료는? 빈혈 치료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 확인이 첫 번째. 그리고 제일 흔한 게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고 그런 경우에는 철분제를 투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철분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위장 장애도 잘 오고 면 색깔도 바뀌고 변비도 잘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경구제로 투여를 하다가 정 안 되면 주사제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네, 주사로.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의사 진료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철분제를 복용을 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증상이 있어요. 어지럽고 이런 분들. 철분제를 먹으면 몇 주 이내로 증상은 빨리 해소가 되는데 몸에 저장되는 철까지 보충을 하는 데는 몇 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치료 기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추적 검사를 해서 충분히 내 몸에 철분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진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치료는 가능한 거네, 그죠? 네, 그렇죠. 이게 뭐 계속 평생 철분을 보충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네요. 네, 원인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만약에라도 좀 악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네. 뭐 또 이제 상급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검사 말고 우리가 회사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네, 보통 종합검진을 받죠. 종합검진을 예. 받죠. 종합검진을 받는데 이게 결과표를 제가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빈혈이 그 혈색소 하나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보니까 백혈구수, 적혈구수, 그 다음에 적혈구 침강 속도, 그 다음에 평균 적혈구 용적, 뭐 평균 적혈구, 뭐 색소 농도, 혈소판, 호중구, 임파구 뭐 다 나오는데 네. 수치가 다 다르고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어느 수치에서 어느 수치 사이는 뭐 이게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네. 예. 복잡하죠.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암호 수준입니다. 저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의사들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위도 처음 보는 게 퍼센트는 대충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뭐 PG 단위가 무슨 단위인지 FL 그죠?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시속 전도 이런 거 뭐 미터 퍼 세컨 뭐 이거 몇 개 없는데 단위도 너무 어렵고 이거 진짜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일반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혈색소 수치만 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수치네, 그죠? 빈혈을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수치고 가장 의사들이 대화를 할 때 가장 대화가 편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은 이제 해주는 것 대비 이제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도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저것 다 때려 넣어 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말 필요하면서 이제 가성비 좋은 항목들을 네. 사실 주로 넣게 되고 네. 종합검진은 좀 다르죠. 종합검진은 조금 더 많은 항목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혈색소 수치 하나만 봤을 때 이상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들의 일부 항목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검진에. 보통 이제 전혈구 수치라고 해서 여기 있네요. 네, 그렇죠. 전혈구 수치를 보게 되면 뭘 볼 수 있냐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전혈구 수치. 네, 혈색소는 적혈구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적혈구의 농도 정도만 보는 건데 이제 전혈구 수치 계산을 하면 백혈구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적혈구가 나오고 혈소판이 나오는데 백혈구의 종류들이 나오고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는 전혈구 수치가 없네요. 이거를 통틀어서 전혈구 수치라고 통칭을 하는구나. 전혈구 계산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10가지 이상의 항목이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의사들은 CBC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항목이 이미 10가지가 넘어가요. 근데 이제 백혈구수, 적혈구수 뭐 이게 다 나오네, 그죠? 요 얼마 안에 백혈구는 얼마만큼 있고 적혈구는 얼마만큼 있다. 그렇죠. 자, 이게 하나씩 좀 따로 떼서 보면요. 이제 아까 빈혈을 얘기를 했을 때는 혈색소를 봤죠. 네. 그거는 우리 몸에 적혈구가 충분한지 예. 아니면 부족한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혈색소 14.5. 네. 이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그 일종의 혈액 질환이죠. 혈액 질환 중에서 적혈구가 너무 높아지는. 너무 많아졌다. 네, 너무 많이 적혈구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피가 이렇게 진해지는 거. 찐득찐득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응고가 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이제 혈관을 막아버려서 생기는 그런 장애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게 아니라 혈액이 짙어져서. 그렇죠. 농도가 짙어져가지고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폴리사이세미나 베락하는 그런 약간 이제 네. 혈액 쪽에 그거는 이제 사실 큰 병원 가서 봐야 되는 질환에 속하는 편이고요.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담배 연기 때문에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요. 혈액 내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네, 그래서 좀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 낮았을 때. 이게 우리가 흔히 빈혈이라고 하는 수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빈혈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는 12 이하,
여자는 10 이하가 되면 이제 빈혈이라는 질환을 의심을 하게 되고 혈색소 수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럼 그렇죠. 이제 14.5 이 정도면 정상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상이고 막 높아지는 경우에는 뭐 17, 18, 뭐 20까지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면 이게 왜 떨어지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종합검진에서도 빈혈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뭐 추가적인 검사까지 엄청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몇 가지 여기서 사실 더 봐야 되는 검사.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검사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얻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 밑에 좀 보시면 예. 빈혈 검사라고 해서 혈청철. 혈청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옛날에 저 MC 연습할 때 시청창살, 쌍창살 이런 혈청철 좀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거네요. 저희가 피를 뽑으면요. 피를 뽑으면 혈구가 있고요. 혈청이 있습니다. 피를 뽑아서 가만히 놔두면 이제 적혈구들이 자기들끼리 다 모여요. 적혈구들 그리고 모이고. 적혈구들이 착 모이고 난 뒤에 노란색 액체가 뜨거든요. 그게 혈청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거 헌혈하러 갈 때 보면은 전혈 피를 그대로 헌혈하는 게 있고, 맞아요. 그거를 걸러서 맑은 것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혈청. 그 혈청에서 들어있는 철을 보는 거예요. 요렇게 나눈 다음에 요 안에는 철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와, 그 검사를 다 했는 거네, 그죠? 이거는 왜 보냐면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결핍성 빈혈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철결핍성 빈혈이 굉장히 심한 단계가 되어야지 혈색소가 떨어지거든요. 그 전 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 우리 몸에 철이 얼마나 저장이 되어 있고 철분 자체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사실 페리틴이라고 하던 페리틴, TIBC 같은 몇 가지 검사들을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철분제를 투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게 여튼 빈혈 검사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는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자, 건강검진표 이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걸 제가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적혈구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더 있습니까? 백혈구는 시작도 안 했네요. 아직 백혈구도 안 했고 혈소판도 안 했어요. 와, 이거 지금 저희 원포인트 클리닉 지금 여러분들 그 원포인트로 5분 하다가 거의 지금 본편 들어갔는데, 야,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특집 노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제가 굳이 노리진 않는데, 시키면 또 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백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있네, 그죠? 네,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전혈구 계산 수치를 보면. 일단 적혈구보다 백혈구가, 거진 한 10배 많네요. 495고. 그죠. 이게 수치로 보면 되고요. 근데 이게 또 단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위가 다르네. 단위가 또 다릅니다. 야, 단위를 왜 다르게 써요, 둘이? 이거는 밀리미터 제곱이고, 이거 ULT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게 단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적혈구부터 읽어봐주시죠. 이게 어떻게 읽어? 이게 마이크로리터당 몇 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거거든요. 위에 거는 요거는 이제 적혈구는 이제 요 여자 맨 위에 게 적혈구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1 세제곱 밀리미터당 몇만 개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요거고. 위에 요거 UL 요거는 이게 마이크로리터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로리터. 여기까지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요 THOUS 이게 다우전입니다. 다우전. 1000개. 아니 밑에는 만으로 쓰고 위에 다우전은 왜 영어로 써? 이거 제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가 아닙니다. 아니 그 병원은 그러면 같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 계시는 병원은 이게 아니 1000은 다우전 영어를 쓰고 만은 만으로 쓰고 만은 10,000이잖아요. 이거는 10,000을 쓰든지 해야 되지. 이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성질을 내서 죄송한데 그냥 저도 약간 이런 데서 제가 좀 민감하거든요. 통일시키고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또 저도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네요. 어쨌든 흘려 그러는데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 백혈구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한번 듣는 걸로. 다음 시간에 합니까? 지금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안 됩니다. 지금 네.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주 이게 일단 대충 종합만 해드리면 예. 의사들이 종합검진 결과를 보면요. 지금 이거는 빈혈에 관련된 수치만 본 건데 이것보다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검진 결과만 하더라도 한 혈액 검사만 하더라도 항목이 이거에 한 2~3배 정도 더 있어요. 와. 뒤에 몇 장 더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하나씩 보지는 않습니다. 네. 통으로 보고 질병이 나와요, 사실 대부분. 계속 그것만 보는 사람. 어떤 수치가 좀 높고 어떤 게 낮고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정상이면 어떤 질병. 네. 아하.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면 이제 환자한테 상담을 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수치들 이게 이 수치 CBC라는 이 하나의 검사만 하더라도 한 10가지 이상 되는 검사들이 있지만 이거를 단독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결과지가 다 나가긴 나가지만 이거를 환자분들이 해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합검진이라는 특성상 많은 것들을 검사를 했다라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개개별로 이제 다 해석을 하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견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의사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예. 거기에 맞는 적절한 추가 검사라든지 처치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초반에 얘기했던 병원을 선택할 때 뭐가 중요하냐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와의 상담 그리고 의사가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이렇게 추가적인 진료가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들의 소견, 요 결과지에도 의사 소견이 하나가 딱 적혀 있네요. 빈혈의 치료 그래가지고 성별이 남인데. 그거는 월경, 가다 등 산부인과.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별이 남인데 그냥 그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인 어떤 소견을 사회가 붙여놓는. 이거는 이제 그냥 약간 빈혈에 대한 기초 정보를 그냥 기초 정보를 적어놓은 거죠. 예. 보통 내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오해하면 또 안 되죠. 보통 이제 알겠습니다. 전체 종합 소견은 보통 맨 앞장에 보면 있습니다. 네, 맨 앞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4용지 한 장에서 2장 정도 분량으로 따로 해서 따로 한 장만 요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클리닉 이 포인트가 우리 건강에 대한 궁금한 포인트가 또 많이 또 궁금할 때는 저희가 좀 더 깊고 또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다 해결할 때까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클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